금수저를 불하기보다는 직접 금맥을 캐러 나서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재테크 비법을 공개하는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가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월급으로 태산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작은 두꺼비집 정도는 만들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권도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신나는 월요일입니다. 예. 저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2주 만에 뵙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김신혜 부사장님께서 네. 제리인을 위한 주식 초보 용어들 네. 이제 알려주셨어요. 저희가 이 방송을 이제 월요일 첫 스케줄로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쯤에 가지고 회의를 좀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월요일 날 방송 끝나고 와서 금요일 날도 아닌 월요일 날 회의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네.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어. 그래서 조금 더 쉽고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한번 우리가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방송, 이 방송에 도움을 더 드리기 위해서 좀 기본에 의한 이런 재테크 상식을 위한 이런 신문 읽기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신문이라고 하면은 경제신문 말하시는 네. 걸까요? 뭐 여러분들이 뭐 흔히 알 수 있는 경제신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신문들 다 똑같아요. 어떤 신문이 좋고 어떤 신문이 안 맞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잘 읽혀지면 좋은 신문이고요. 내가 안 읽혀지면 어려운 신문이에요. 그런데 경제신문 이렇게 보다 보면 유독 내 눈에 잘 띄고 그게 잘 이해가 잘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회사의 어떤 분위기도 기사에 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절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잘 되거나 무조건 기초가 잘 돼 있는, 특히 우리가 보면은 막 나중에 수능 공부하고 이렇게 보면 중학교 때 이렇게 기초를 잘한 친구들은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잘 응용해내고 적응해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경제 신문 읽기에 기초를 두고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키워드 10개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신문을 읽다 보면 경제면이 있는 일반 신문들이 있고 네. 경제신문이 따로 있잖아요. 네. 두 개 중에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을까요? 근데 지금 혹시 지면이 있는 신문을 보세요? 그쵸, 여기 그쵸. 회사가 네. 또 독특하다 보니까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분류가 또 섹션별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포털 사이트 들어가 봐도 일단 정치, 경제 다 섹션이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 경제면으로 본다면은 종합 일간지의 경제 섹션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왕이면 일면 기사부터 경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경제 신문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신문의 섹션은요 더 심화되는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부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경제신문을 읽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거 준비하면서 뭐 고등학교 사회 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기초가 되면 됩니다. 오늘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GDP, 경기, 수출 경기와 내수 경기 그리고 네. 물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릴 거고요. 물가 지수, 그 물가 지수를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로 나누는데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건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오늘 정말 약간 선생님 모드로 그래요? 이렇게 사회 시간인 것 같아요. 사회 시간 네. 같아요. 오늘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말씀드린 대로 기본을 좀 잡자. 기초 기본. 그리고 저는 여기서 소통하는 방송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어려운 걸 얘기하면 두 분께서 안드로메다로 또 가시기 때문에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 좀 슬픈 게 저희가 너무 이해를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좀 마음이 아프네요, 대표님. 아니요, 저희 그랬다고- 열심히 한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또 네. 눈에 반짝거린다는 거지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네. 이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10가지 키워드 총 준비해 봤는데 먼저 첫 번째 경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경제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이게 뭐 옷 같은 거 우리 재화라고 하고요. 서비스하는 걸 용역이라고 해요. 그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또 분배하고 또 소비하는 모든 활동.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관계의 경제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바로 이제 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는 경세재민. 갑자기 국사 시간. 경세재민. 예, 줄임 말인데 세상을 경영해서 백성을 부유하게 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한자어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경영
쓰이는 그 경자. 네, 경제 경자. 어. 경제 경자를 경세 재민의 경자와 제자를 이렇게 떼서 경제라고 하는 건데 일단 그 경자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옷감 짜는 배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배틀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두 분도 이제 배틀? 가을에 맞게 한번 싸우자? 네, 아니요. 배틀? 배틀. 실을 배틀, 짜는 배틀. 거 아닐까요? 아, 좋아. 이런 소통 굉장히 배틀 좋아요. 좋아합니다, 네, 배틀. 네. 아, 좋아요. 근데 아까 좋습니다. 한자 보니까 왼쪽 편에 실자가 아, 있었어요. 네네네, 아마 좋아요. 뭘 예. 이렇게 짜낸다라는 의미가 배틀. 아닐까. 예. 그 영어로 배틀일 수도 있지만 옷감을 짜는 배틀로 오늘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옷입니다. 그 부자들 옷이 좀 남다르죠. 여기는 아. 여러분들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저 위에 대감님이 입는 옷하고 그 밑에 이제 서민들이 입는 옷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 잘 옷을 입는 것 자체가 부유함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경자에서 배틀을 생각했다면 제자는 보시면 보리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보리가 생각하는 거는 또 배부른 삶입니다. 그래서 네. 옷 잘 입고 배부른 거. 그래서 경제를 이게 분석해 보면 단어를 분석해 보면 결론은 뭐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는 삶을 묘사한 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물질적 부를 상징할 때 부르는 말 배부르고 뭐 등 따시다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경제라고 한자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어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부유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었던 네네.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GDP입니다. 국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뭐, 입사 시험 볼 때도 나오고 또 시험 볼 때도 나오잖아요. 네. 이 G가 GD가 그 GD가 아니라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합산한 가격이 이 GDP다. 그래서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적을 두지 않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시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그분들도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무언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GDP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적으로 구분하는 GNP랑 다르게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땅 안에서 네, 생산된 모든 그렇습니다. 것이 GDP. 예, 1년을 4분기로 나눠서 3, 4분기, 4, 4분기로 나눠서 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나누는데요. 한국은행이 항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땅 안에서 만들어진 따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토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세 번째 키워드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사실 예.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잘 읽어야 돼요. 경기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경기는 아니죠. 예, 네. 경기도 아니고, 예, 그렇죠. 그 경기를 사전에 찾아보면 경기, 기운이잖아요. 오늘 기운이 어때요? 좋습니다. 두 분 만나면 저는 기분 좋아 보여요. 오늘 뭐 쉬다 거의 와서. 뭐 예, 동물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예, 이런 막 남모르는 느낌이 옷이- 있어요. 딱 앉는 순간 네. 있어요. 저는 항상 이 방송의 기운을 어디서 느끼냐면 경기. 저희 이제 감독님께서 저 밖에서 저 이렇게 마이크 채워주시거든요. 네. 그때 제가 딱 느낌이 와요. 오늘 잘 왜요? 되겠다. 오늘 말을 많이 안 어. 절겠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봐요. 나이대도 좀 젊으시기 때문에 어떤 방송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사례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하. 말씀해 주셔서 근데 그렇게 대화하면서 좀 기운을 좀 받아요. 그 기운의 기자입니다. 예, 그래서 경제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경기를 우리가 한자어로 보면 우리가 경제할 때 경자를 쓰는 게 아니라 볕경자를 써요. 볕경자. 지금 보이는 저 글자에 경자가 볕경자입니다. 그래서 네. 잘못해서 경제에 경자를 써서 경기라고 쓰면 약간 무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볕경자를 쓰는 거예요? 뭐 사연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데 일본에서 이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좀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경자를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써 있냐면 건물이라는 거 위에 해가 비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따사로운 한국 경제에 햇빛이 비치는 기운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의 기운을 줄인 말이 경기인데 이게 경기가 좋다라는 말은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뭐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늘 기분이 좋아요. 막 휘파람 불고 다니고 너무 좋고 그래서 막 월급도 주고 그다음에 막 분기별로 막 보너스도 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잘리지 않고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 나는 부를 창출할 수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잔잔바리 지출은 잊어버리고 백화점이나 마트에 백화점. 가서 또 무언가를 사죠. 그러면 그걸 또 생산해내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순환이 좋은 게 경기가 잘 돌고 순환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활동이 순조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들어봐. 사장님들 막 뭘 만들었는데 막 이게 손톱깎이 만들었는데 재고가 한 2창고 쌓여 있고 막 이렇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공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앞날이 보이지 않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좋다, 나쁘다는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네 번째 수출 경기 그리고 내수 경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뭐 뉴스에서 워낙 많이 접해봤어요. 네네네. 경기는 이제 수출 경기와 내수 경기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수출 경기라는 게 이제 수출입, 수입하고 수출입과 관련된 경제의 활동 기온을 줄임말이고 내수 경기라는 것은 국내 수요와 관련된 경제의 활동 기온을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생산한 상품 중에서 일부는 수출되고요. 또 일부는 이렇게 국내 영토 안에서 잘 이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잘 팔리면 내수 경기가 좋다고 하고요. 한 나라의 경기는 그런데 이제 내수 경기와 수출 경기 어느 한쪽으로 지배되지는 않습니다. 두 개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내수 경기보다는 좀 수출 경기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내수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땅덩어리도 좀 넓고 그다음에 인구도 많은 인도 같은데 인도에서는요 내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노트북을 지네들이 만들어서 지네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예. 그쪽 나라에서 직접 만들어서 그쪽 나라에서 판매하고 내수해서 다 끝내고 수출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보시면 이게 땅덩어리가 좀 좁죠. 예, 땅이 좁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 수요만으로 공장이 돌아가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공장이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이 경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경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차지하는 이제 비중도 굉장히 커요. 이렇게 우리의 이게 반도체나 이런 것들 잘 받아들여 주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 좋아지면 덕분에 한국 경기도 좋아지는 거고요. 그쵸. 세계 경기가 또 좋아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또 봄날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수출 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문을 딱 폈을 때 경기라는 말 앞에 내수 경기가 붙었느냐 수출 경기가 붙었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수출 경기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해주셨는데 그럼 내수 경기는 주로 어떤 요인들에 좀 영향을 받게 되나요? 네, 일단은 내수는 국내 수요의 를 줄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쇼핑하면 내수 경기가 좋다고 합니다. 쇼핑하지 않으면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쇼핑한 사람이 크게 봐서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생활을 위해서 옷도 사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소비 수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공장을 이렇게 막 가동시키기 위해서 원자재를 사오고 물건과 기계를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투자 수요라고 하는데 소비 수요의 경우는 경기가 좋든 말든 크게 변하지 않는 반면에 투자 수요, 이 생산자가 하는 투자 수요는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기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회사에다 무언가 투자하고 사람을 더 뽑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걸 개발했다고 해도 조금 더 기다려 본 다음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망설임에 이렇게 다가서게 됩니다. 그런데 무언가 잘 되고 막 뭔가 수요가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하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 수요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럼 경기가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 근데 또 전체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네. 코로나로 인해서 또 호황인 수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았는데 극단적인 게 문제인 거죠. 이게 양립돼서 이게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잘 되는 또 업종이 있는 반면에 또 안 되는 업종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같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물가. 이거 진짜 많이 쓰는 네, 용어인데 물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예, 물건 가격. 네. 물건 가격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물건이 있죠. 네. 지금 유미정 아나운서가 들고 있는 빨간 펜도 물건입니다. 네. 그리고 입고 있는 옷도 다 물건이죠. 세상의 모든 물건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이제 물건 가격인데 수많은 물건을 소비자에게 중요한 물건 그리고
저 같은 사장님에게도 중요한 물건 이렇게 이거 다 분류를 해가지고 각자에게 중요한 물건대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물건은 소비자 물가, 그리고 사장님한테 중요한 부분은 생산자 물가, 그리고 수입 물가, 뭐 수출 물가, 이런 물가들이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등에서 물가가 뛰었다고 할 때 물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가를 가리키냐면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 등 이런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소비자 물가를 줄임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 딱 읽었을 때 물가라는 말, 그거는 소비자 물가를 줄임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거를 좀 듣는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네, 구분을 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뭉뚱그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 심화학습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심화학습까지 이렇게 콕 집어서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6번째 키워드도 알아보겠습니다. 물가 지수인데요. 네. 이걸 좀 작성할 때 특별한 공식이 있다고 하죠. 지수, 지수. 그러니까 물가 지수. 물가가 전년 대비 혹은 뭐 어느 시점을 대비해서 올랐냐 내려갔냐 이걸 갖다가 수치화해서 표시하는 거를 우리가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1월에 풀빵 생산이 만약에 10개가 됐다. 풀빵 좋아하세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서까지 하세요? 그러시구나. 좋아해요, 얘를 진짜. 아주 잘 들었네요, 제가. 네, 풀빵을 예를 들었는데. 예, 풀빵이 만약에 생산량이 10개였는데 이때 생산량이 10개를 우리가 100으로 잡는다면 최근에 만약에 풀빵 생산량이 1년에 뭐 35개다. 그러면 10개보다 35개면은 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350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풀빵의 생산량은 350이다. 350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 생산하니 이거를 표현하느냐? 네. 100개에서 350개가 됐으니까 3.5배의 풀빵 생산량이 증가했다. 그 지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풀빵만 있는 게 아니라 콩나물도 있어요. 콩나물 지수가 670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전년 대비 670을 기록했습니다. 6.7배. 예를 들어 신문을 딱 읽는데 콩나물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670입니다. 그러면 100개 정도 됐었는데 입에 670개가 생산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게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요가 많아져서 그렇게 되는 그거는 거예요?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른 건데 풀빵과 콩나물은 제가 예로 들은 거고요. 이거 하나하나 보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아니, 근데 여기서 물가라는 게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 숫자가 네. 생산량을 의미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생산량 지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예. 건가요? 생산량 지수. 그쵸. 이게 네. 100이 됐는데 이게 670이 됐다. 그러면 생산이 그만큼 670배 늘었다. 6.7배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수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막 매달 발표를 하는데 네. 뭐 소비자 지수가 얼마만큼 뛰었고 네. 얼마만큼 감소했고 이런 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의미가 숨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럼 또 바로 이어서 7번째 소비자 물가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소비자로 돌아가 볼게요. 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에게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가장 필요한 거, 소비자가 가장 필요한 물건 가격의 변화를 지수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천, 수만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다 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딱 400가지만 가려내서 그 가격을 평균 낸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학교 성적 내듯이 국영수, 과학, 사회 이렇게 해서 평균 내는 게 아니라 네. 좀 중요한 게 있겠죠. 하루 3끼 우리 쌀밥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가중치를 둡니다. 그래서 쌀밥 같은 거는 가중치를 뭐 100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은 얼마나 드세요? 31가지 아이스크림 하루에 나오는데 하나씩. 한 번 가세요? 한 달에 한 2번 가세요? 가죠. 그죠? 네. 그걸 하루 3끼 먹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중치가 그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필요하고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매번 지수가 발표되긴 하는데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거랑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아요? 네, 일명 장바구니 물가 지수와는 좀 확연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가 그쵸? 상승률은 일반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상승률과 차이가 발생하는 거가 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 물가 지수는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고 지출 비중이 높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쌀, 뭐 달걀, 배추, 소주 뭐 이런 생활
생필품 153개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지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싶다면 생활 물가 지수 또는 일명 장바구니 물가 지수로 보시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기 소주도 포함이 되네요. 소주 많이 먹죠. 많이 먹죠. 많이 안 드세요, 두 분은? 네, 많이 먹죠, 많이 먹죠. 많이 드세요? 네. 일단은 소주 라면이 또 이런 지수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항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기야 경기가 어렵거나 서민들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많이 사기 때문에 아마 포함을 하지 맞아요. 않을까 싶어요. 네. 라디오 여기서 방송하시다가도 라면값 얼마 올랐다 떨어졌다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라면값, 밀접하니까. 쌀값 이거 굉장히 밀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8번째 이번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사장님들이 필요한 물건의 가격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한 900가지를 모아서 조사한 물가예요. 쉽게 말해서 각종 원자재의 가격을 조사한 것이 생산자 물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매월 작성해서 이렇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간에도 당연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사장들이 중요한 이 물가, 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물가는 미래의 소비자 물가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원자재 값이 막 뛰어요. 제가 만약에 손톱깎이 만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손톱깎이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막 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괜찮아, 이 고난은 나의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비싼 값을 받을 수 없어, 나는 그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내가 해야 되나?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좀 하려면 조금 더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으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럼 저희 남은 키워드 2가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묶어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항아리에다가 내가 돈을 1억을 넣어놨어요. 그리고서 10년 후에 꺼냈어요. 그러면 항아리에 돈이 10억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1억을 넣어놨다고 했군요. 항아리에다 돈을 1억을 넣어놓고 땅에 깊숙이 파묻어 놓은 다음에 1년 후에 꺼냈어요. 가치가 그럼- 하락할 것 같은데. 예, 그 돈의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1년 후에 그 1억 원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네. 그 떨어지는 것만큼 물건 가격도 변화하는 거.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지수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디플레이션은 물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물건 가격 떨어지면 좋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데 물건 가격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좋아? 물건 가격 떨어지면 좋지 뭐. 물어보셔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주식처럼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네. 안 사는 거죠. 네. 이거 어차피 내일 되면 풀빵이 예를 들어 오늘 1,000원인데 30원씩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일주일에 먹어도 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천천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계속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분은 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